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법령을 가르치다가 논술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것들을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영상을 좀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술을 점수는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전공도 대학원을 정보통신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학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선뜻 하는 게 좀 조금 자신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같이 배우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제가 한번 영상을 시리즈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많은 통찰력도 생길 거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논술을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막막하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어디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 데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파트를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윤석열 정부 작년 5월부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정과제가 120대 국정과제가 있죠. 요거를 봐야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안보도 그런 관점에서 여기의 과제에서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는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국가 안보적인 측면과 외교안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나중에 논술 쓸 때 한 문구에도 쓸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국정 목표가 6개의 목표를 세웠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민주 평화에 기여하는 중추적 글로벌 중추 국가. 그래서 국정목표 5번이 이거 외교안보에 관련된 얘기죠. 외교안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6번째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자체 지방시대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중요한 것은 뭐다? 자유평화 번영을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인도태평양 전략, 우리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도 똑같은 이제 전략을 이제 공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해서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되자 그런 측면으로서 외교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요 국정목표 5번을 맞추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편 하나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5번째인 자유평화 번영을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부적인 국정 120대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이냐 한번 볼게요. 쭉 보면 요 핵심 전략 사업을 육성으로 경제제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이 국정과제 중에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이거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안보. 그래서 핵심 전략 사업이 무엇이고 이 전략 사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 핵심 전략 기술을, 전략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여기 육성만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 국정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와 관련된 게 국민과 함께하는 인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번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을 챙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을 기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강군을 육성하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보면요.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이거 사이버 보안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겠죠. 사이버 보안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가 디지털 변환기에서 혁신금융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성, 이게 구축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런 디지털 변환기에 이 사이버로 이루어지는 혁신금융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신뢰성을.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11번 요 인류 문화 매력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거 이제 공공외교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소프트 파워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연성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랑 이제 연관된 개념들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세겠습니다. 이거 재난안전법에 우리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인간안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하겠습니다. 이거 신안보의 개념이죠. 신안보의 개념에서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단독으로 우리 국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인류적으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이나 풍력,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원자력, 다 이런 부분이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요거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뭐 기존 걸 유지하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을 기여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안보의 더 큰 축이 되죠. 그래서 이건 다자협력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우리 그 외교안보, 국가안보,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웅을 기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하죠.
이런 부분,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세일즈 외교에서 경제 외교단을 같이 대통령 순방할 때마다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현재 현대노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여러가지 방산 외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순서만 봤는데도요, 여러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럼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6개의 국정과제 중에 외교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다. 자유평화 번영이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우리가 중추국가를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중추국가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많이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보시면 현실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보시고요. 예, 국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예, 당연히 뭐 대통령이니까 국가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민간적인 부분, 예, 자유주의나 구성주의 관점도 일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국정 목표 중에 요 글로벌 중추국가 중에 요 3가지가 이제 해당되고, 나머지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까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를 같이 지키고 지구촌 번영을 기여하겠습니다. 과학강군하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통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계에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정도 사실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래도 한번 더 여기까지만 보고 저희들 첫째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국익 키워드를 한번 잘 봐주세요. 예, 국익 실용의 외교 전략. 이 표현 자체에 현실주의라는 게 나와 있죠. 현실주의가 있어서 국익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하겠다. 그걸 받침해 줄 수 있는 튼튼한 국방 역량으로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차로 도약을 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으로 만드는 국가나 안보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의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 실현의 통할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 원칙에 입각한다는 거죠. 어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와 다르게 통일 전략도 먼저 선 신뢰가 구축이 돼야지만 어떤 비핵이나 평화도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의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국정과제가 18, 19, 20번인데요. 거기에 이제 세부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북핵, 비핵화 추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되죠. 우리 비핵화 핵 관련돼서 계속 7차 핵실험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미군도 제일 관심 있는 게 핵이에요. 핵. 그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점점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당면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가 점점 갈수록 위협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북핵 문제는 미국도 관심 갖는 분야가 됐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그래서 인도적 문제다 보니까 우리 그 보호 책임이라는 R2P라는 이런 개념이 UN
유엔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그것들이 23년도 상반기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보호책임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시사 있고 그쪽에 관련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를 존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공동의 동아시아 외교 전개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예. 능동적 경제안보 얘기 나오죠. 그래서 경제안보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국교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가 개혁하라고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출제 23년도 하반기에는 사이버 안보 나오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22년도에 미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만들었죠. 새로 바꿨죠. 그러면서 우리는 19년도에 만들었죠. 사이버 안보 전략서를. 미국은 22년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를 만들었어요. 유사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박람회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하고 영원히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AI 과학기술 강국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국방혁신 4.0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 그래서 우리 핵이나 미사일에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하겠다. 이 영역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 강화 관련해서는 지금이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 동맹관계는 어떻게 발전됐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병영 문화, 군복무 자란수로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는 인류 보훈. 그래서 면접은 이쪽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병영 문화나 인류 보훈하는 거, 희생한 나라를 기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면접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과제니까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더 봐야죠. 아까 18, 19, 20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중추과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들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